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생활을 할 홍서연입니다. 먼저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매너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그냥 모르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옷 너무 이쁘다, 오늘 화장 너무 잘 됐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몰톡이 되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되게 긍정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릴 때 특히 캐나다가 날씨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릴 때 비를 다 맞고 있는데 옆에 우산이 막 씌워져요, 위로.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여성분이 그냥 웃으면서 서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되게 캐나다의 사람들의 친절함을 되게 온 몸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랑 비교하자면 미국에서는 가끔씩 나가면은 바로 나는 너무 작은 아시아인 여성이다 이런 걸 바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막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아시아인이니까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막 온몸으로 stop, you, wait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웃으면서 서로 기다려주고 당연히 뭐 아시아인 여성이라고 영어를 못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에 타면은 좀 외진 곳의 주택에서 살면은 그냥 버스 기사 아저씨가 먼저 물어봐요. 여기 집이 근처냐? 그러면은 여기 앞에도 조금 더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꼭 버스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집 바로 앞에 세워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두 번째 장점은 캐나다의 교통이 너무너무 편리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스트리트카, 그 다음에 서브웨이, 지하철, 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먼저 스트리트카는 도로 위에 다니는 교통수단인데 버스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엄청 길고 배차 간격이 짧아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하철을 되게 많이 이용해요. 지하철도 한국이랑 비교하자면은 뭐 한국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나마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버스예요. 버스는 가끔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지만 버스 기사분들이 엄청 친절하시고 만약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을 때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면서 어떡하지? 이럴 때 버스 기사분들이 그냥 어차피 다음 버스가 좀 늦게 올 걸 아니까 그냥 타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캐나다 유학의 장점은 바로 영어예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이랑 비슷한 영어가 바로 캐나다 영어예요. 만약에 나중에 미국으로 편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큰 불편함이 없는 게 다른 장점이에요. 또 재밌는 사실은 거리상 토론토랑 뉴욕이랑 엄청 가까워서 그래서 버스 타고 그냥 뉴욕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욕 여행을 하시면서 미국 영어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캐나다의 홈파티 문화예요. 캐나다에서는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엄청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홈파티를 통해서 되게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물론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홈파티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되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장점은 학교 생활의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캐나다가 엄청 추운 나라다 보니까 중간에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날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 기말고사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 친구들이 한번 교수님한테 얘기해보라 이래서 저는 당연히 교수님들이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들이 모두 다 이메일로 답장이 온 게 우리는 정신적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험은 너가 편한 대로 미뤄주겠다. 그리고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게 무료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담원이나 아니면은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혹시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오피스에 방문해라. 이렇게까지 연락이 받아가지고 되게 캐나다 나라는 신체적 건강만 아니라 되게 정신적 건강도 되게 진지하게 보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캐나다 단점 1번은 우범지대가 되게 많아요. 이제 길을 찾으러 갔었을 때 구글 맵스에 보통 치잖아요. 그랬을 때 내비게이션만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되게 위험한 상황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뛰어가가지고 친구를 만나다 보니 너 왜 그쪽으로 걸어왔냐고, 이렇게 돌아와야지, 이 라인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라인이다. 이거는 정말 그 현지에서 살다 보면서 이쪽은 좀 안 좋다, 이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길들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야간 시간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밤늦게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캐나다에서 되게 밤늦게 한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걸어가는데 뒤에 노숙자분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집에 거의 울면서 뛰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 아, 이런 게 정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해가 지면은 아무래도 조심히 집에 잘 가고, 그리고 너무 큰 소리의 노래를 듣지 않고 꼭 그렇게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영업시간 확인이에요. 캐나다는 아무래도 가족 중심의 사회니까 일요일에는 특히 일찍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거의 모든 상점들이 6시 반 이후면 문을 다 닫아요. 특히 편의점도 우리는 그냥 뭐 24시간 편의점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늦게까지 하는 것도 한 10시쯤이면 문을 닫아요. 만약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면 좀 위험한 편의점일 수도 있어서 무조건 그게 어떤 편의점인지, 그 주인은 어떤지 잘 먼저 살펴보고 가셔야 하는 걸 추천해요. 다음은 캐나다 날씨예요. 캐나다 날씨는 여름에 특히 진짜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진짜 최고의 날씨예요. 하지만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햇빛도 많이 없고 사람들이 좀 더 우울해져요. 눈이 많이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그냥 여름만 기다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다음은 캐나다는 정말 좋은 나라지만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아다니시면서 당연히 인종차별을 조금 겪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인종차별을 크게 겪진 않았는데 한 번 기억에 남는 게 밤늦게 걸어가다가 어떤 노숙자분이 저한테 칭총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때릴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걸 피해서 잘 뛰어갔는데 아, 이때 진짜 캐나다도 위험하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이러고 뒤에 봤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괜찮니? 너 다친 데는 없니?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이러면서 저를 막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인종차별 만약에 겪으시다 하시면은 꼭 거기서 적극적이게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세요. 조용히 있지 말고 단 사람들이 옆에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특히 캐나다 사람들은 많이 친절하셔서 꼭 도와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캐나다 유학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제 인스타그램은 아래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많이 놀러와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에 볼게요.